항상 똑같은 식입니다. 당신이 자리에 앉아 숨을 내쉴 때 미처 한마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강아지의 앞발이 당신의 손 위에 살포시 얹혀집니다.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원하는 게 있구나. 산책을 가자거나 간식을 달라거나 배를 만져달라는 뜻이겠지. 물론 가끔은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강아지들이 앞발을 얻는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닿는 압력, 그 타이밍,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고요함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당신의 반려견이 단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흔한 의미가 아닙니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벅차오르는 순간이 그리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다다 달리기 놀이를 할 때도 문 앞에서의 격렬한 환영 인사도 아닙니다. 8시간 만에 만난 당신을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대하는 그 우스꽝스러울 만큼 벅찬 기쁨의 순간도 아니죠.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들입니다. 책을 읽고 있을 때 손목 위에 툭 얹히는 앞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때 허벅지 위에 살포시 놓이는 앞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무런 요란함 없이 그저 무게감만으로 전하는 말, 나 여기 있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순간 마음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말로는 완벽히 설명하기 힘든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온해지며 내 언어를 쓰진 않지만 왠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해주는 존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기분 말입니다. 알고 보니 과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바로 그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밝혀낸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훨씬 더 깊고 감동적입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들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시적인 표현 말고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입니다. 무엇이 앞발을 내밀게 만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최소한 3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작용하며 이 현상들은 종종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학습된 의사소통입니다. 행동 분석가들은 이를 요구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강아지 시절 우연히 발견했을 겁니다. 당신에게 앞발을 얹으면 어떤 반응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강아지를 바라보았고 다시 쓰다듬어 주었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행동이 강화되었고 결국 반복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이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둘째, 어린 시절의 습성입니다. 새끼 강아지들은 젖이 잘 나오도록 어미의 배를 양발로 꾹꾹 누릅니다. 이것은 강아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관성 있게 취하는 신체 행동 중 하나이며 편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안전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 패턴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앞발을 얻는 행동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노르웨이의 반려견 행동 전문가 투리드 루가스는 앞발을 드는 행동을 강아지들이 긴장을 풀고 적대감이 없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30개 이상의 카밍 시그널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낮고 부드럽게 건네는 앞발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려견 행동 언어의 문법으로 보자면 그것은 속삭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위협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 곁에 있어요. 나는 당신의 강아지예요. 학습된 습관,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고 사회적 신호.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진정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2012년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의 연구진은 겉보기엔 아주 단순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데보라 커스턴스와 제니퍼 메이어는 반려견들을 방 안에 2명의 사람과 함께 두었습니다. 한 명은 반려견의 보호자였고 다른 한 명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한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거나 평소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구진은 강아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할 겁니다. 강아지들은 위로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사람, 즉 보호자에게 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강아지들은 보호자든 낯선 사람이든 상관없이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매우 복종적이고 부드러우며 접촉을 시도하려는 특정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코로 비비고 핥고 그 사람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강아지들은 위로를 받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위로를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유대감도 훈련의 기억도 없는, 심지어 다가갈 이유조차 없는 낯선 사람에게 단지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우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혼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다가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6년 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에밀리 샘퍼드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질문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 연구의 이름은 유명한 명견 레시의 이야기에서 따온 우물에 빠진 팀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4마리의 강아지들이 자석으로 닫혀있는 투명한 문을 사이에 두고 보호자와 분리되었습니다. 문은 어떤 강아지라도 밀어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절반의 보호자에게는 울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반짝반짝 작은 별 콧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을 멈칫하게 만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수의 강아지들이 문을 열었지만 우는 소리를 들은 강아지들이 3배나 더 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보호자가 콧노래를 부를 때 문을 여는데 걸린 평균 시간은 96초였습니다. 보호자가 울고 있을 때 걸린 시간은 23초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울어도 문을 열지 않은 강아지들. 아마 여러분은 그 강아지들이 무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들은 전체 강아지들 중 가장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헐떡이고 낑낑거렸습니다. 심장 박동수는 천정부지로 솟구쳤죠. 그들은 결코 무관심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나머지 자신들의 고통에 짓눌려 얼어붙어 버린 것이죠. 달려오지 않은 강아지들 역시 당신을 똑같이 깊이 사랑했습니다. 단지 당신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을 동시에 감당해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포유류 전반에 걸쳐 촉각을 연구하는 뇌신경학자들은 시촉각 구심성 신경이라는 신경 섬유망을 발견했습니다. 스웨덴의 연구자 오케 발보가 처음 발견한 이 신경은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압력이나 온도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지도 않죠. 이 신경이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느리고 부드럽고 지속적인 접촉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강아지의 앞발이 당신의 피부 위에 가만히 얹혀 있을 때 느껴지는 바로 그 감촉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은 감각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부위인 뇌섬엽으로 신호를 곧장 보냅니다. 네, 바로 감정입니다. 이 신경 섬유는 포유류의 털이 있는 피부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강아지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당신에게 앞발을 얹고 가만히 있을 때 당신과 강아지의 신경계는 동일한 범주의 입력을 받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이제는 안전신호라고 부르는 것, 즉 피부를 통해 뇌의 경보센터인 편도체로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하지 않아, 이제 안심해도 돼라고 말하는 메시지 말입니다. 당신의 팔 위에 얹힌 그 앞발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게 당신이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진을 경탄하게 만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1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늑대와 개가 사람과의 신체 접촉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했습니다. 두 종 모두 사람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돌봐주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도 형성하고 있었죠. 하지만 유대감과 신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를 측정했을 때 반려견들은 보호자와의 신체 접촉과 옥시토신 수치 상승 사이에 엄청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반면 늑대들은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접촉을 위한 호르몬 보상 회로, 즉 이 스킨십은 중요해
다시 접촉해봐라고 말하는 화학적 피드백이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형성된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함께 진화해 오면서 개들은 인간과의 접촉을 화학적으로 강화하는 신경계를 발달시켰습니다. 그저 아무런 접촉이 아니라 부드럽고 지속적이며 애정 어린 목적이 담긴 사회적 접촉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반려견의 몸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며 오직 당신과 닿아 있을 때 평온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유대감은 영원히 지켜낼 가치가 있어라고 말하는 진화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은 멀쩡하게 깨어 있는데 몸은 서서히 굳어가는 병인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아내를 둔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텍스라는 이름의 반려견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직 침실에서 잘 수 있었을 때 텍스는 아내의 분홍색 목욕 가운과 함께 침대 발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마련된 환자용 침대로 옮겨졌을 때 텍스도 함께 자리를 옮겼습니다. 텍스의 몸집에는 너무나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텍스는 6개월 동안 아내의 발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을 때 남편은 텍스를 데리고 면회를 갔습니다. 텍스는 침대 위로 뛰어올라 두 앞발을 아내의 손 위에 살포시 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 위에 앞발을 얹은 것뿐이었죠. 그날 밤 텍스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침대 대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텍스는 무지개 다리를 건넸습니다. 아내의 분홍색 목욕 가운을 자기 몸 위로 끌어당긴 채 밤사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아내 역시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텍스가 아내의 마지막을 예감했고 그녀를 마중 나가기 위해 먼저 떠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과학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좁은 침대 발치에서 6개월을 지켜낸 반려견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내의 손 위에 얹은 그 앞발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것은 훈련된 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카밍 시그널도 아니죠. 그것은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어쩌면 이름조차 필요 없는 그 어떤 고결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반려견이 당신에게 앞발을 얹었지만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던 순간들, 귀찮아서 밀어냈거나 너무 서둘러 일어났거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촉각 구심성 신경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안전 신호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드스미스 대학의 연구는 강아지들이 당신의 완벽한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강아지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리액션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 상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샌퍼드 박사의 연구는 가만히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강아지들조차 그들의 온몸으로 당신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단 한 번도 당신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 앞발이 무겁든 가볍든 짧게 닿든 오래 머물든 간에 당신에게 앞발을 얹어온다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밀어내지만 말아주세요. 그곳에 머물게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과 강아지, 두 존재에게는 언제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며 예상치 못했던 뭉클함을 느끼셨다면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곳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반려견이 앞발을 얹어준 적이 있나요? 그 소중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